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어드리는 행복한 보이스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린 그라본이 지은 책을 읽어보겠는데요. 사실 이 책은 지금 절판 도서여가지고 구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고 책방에서 옛날 책을 구했어요. 요즘 커버랑은 다른데 내용이 다르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제가 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력의 법칙을 알기 몇 년 전, 그러니까 여기서 인력의 법칙이라는 건 요즘에 많이 알고 계신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겠죠? 저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기 몇 년 전 친구 민디가 어린이 야구 경기에 함께 가자고 졸라댔다. 그녀의 아들이 좌익수이긴 했지만 꼭 그 때문에 함께 가자고 한 것은 아니었다. 아무튼 주말에 모여든 관중의 규모를 보고 나는 놀랐다. 마치 베이비 루스가 환생해서 모습을 나타낸 것 같았다. 어쨌든 나는 그곳에 나를 데리고 간 이유를 민디에게 물어보면서 아무리 알아내려 해도 그 의도를 알아낼 수 없었다. 그저 민디가 하자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민디의 아들 제시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그만 삼진 아웃을 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 팀은 2번의 안타를 쳤지만 득점을 하지 못한 채 물러났다. 이제 상대 팀이 공격할 차례였다. 관중들은 흥분했다. 몇 명의 꼬마 불독들이 타석에 들어섰지만 우리 팀의 막강한 투수의 활약에 삼진 아웃을 당했다. 이제 제시의 차례가 되었다. 양편 모두에서 다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제시는 작았다. 이는 이렇게 달아날 정도로 정말 작았다는 얘기다. 제시는 심지어 자신이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보다도 더 작아 보였다. 하지만 제시는 한껏 자신감을 드러내 보이며 첫 번째 공을 받아쳤다. 그런데 그 공이 담장을 넘더니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깜짝 놀랐다. 관중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다. 그때 민디가 나를 보더니 한쪽 눈을 찡긋했다. 그런데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은 4번이나 더 반복되었다. 작은 강타자 제시는 그야말로 놀라움과 경의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션시의 역학을 연구 중이었던 나는 이 작은 꼬마를 움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민디도 내가 그러리라고 짐작한 듯 했다. 사람들의 축하와 격려가 거의 끝날 즈음 나는 사람들의 틈을 겨우 비집고 들어가서 제시한테 다가가서는 잠깐 앉아 얘기를 해도 되겠느냐고 말했다. 제시와 관람석의 맨 꼭대기에 앉은 나는 이렇게 물었다. 제시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몇 번씩이나 홈런을 칠 수가 있던 거니? 모르겠어요. 제시는 얘기 중간중간에 같은 팀 아이들에게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보이며 천진스럽게 대답했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때 제시가 말한 것은 우리 일상의 매 순간을 만들어내는 역학으로서 이른바 끌어당김의 법칙, 다시 말해 현실의 기본 원칙이었다. 요즘 제시는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2 아이와 함께 풍족하게 살고 있다. 그의 집에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수집한 물건들과 컴퓨터가 있는데 제시는 이 컴퓨터를 이용한 투자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일전에 그가 야구 선수라는 직업을 그만둔 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 일을 원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까? 방법은 공을 칠 때와 같았다. 바로 느낌이었다. 생각이 아닌 느낌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똑똑한데도 왜 인생은 이처럼 힘든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실제로 오늘날 우리 인간은 원자를 쪼개고 달나라에 가고 인기 폭발의 만화 영화도 만들어낼 만큼 엄청나게 똑똑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서로를 비난하고 심장병을 앓는 등 기아로 죽어가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아이러니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겪는 이러한 혼란들은 어찌된 것일까?
그저 인간의 운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 이렇게 된 것은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오래전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우리의 삶은 돌고 도는 것이며 인생 역시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상황의 결과라며 거짓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믿어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다. 물론 우리 전 세대도 그렇고 그 전 세대도 그랬듯이 인간이 알 수도 없을 만큼 오랫동안 우리는 살아가며 별로 필요치 않은 것들을 위해 싸우고 발버둥 치고 긴장하고 고민하고 죽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며 원치 않은 불행 역시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인간의 운명은 실제하지 않으며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 예외 없이 행복한 가정에서 오존층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런데 어째서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긍정적인 사고로 능력을 얻는 방법을 다루는 그 많은 책들이 정작 우리가 빠져있는 혼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제시해주지 못하는 것일까? 간단하다. 이 모든 책들은 시간을 초월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생각이 아닌 느낌으로 창조한다. 실제로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방식으로 얻는 것이지 이를 억지로 해나가고 마음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데서 얻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자동차 사고, 승진, 근사하거나 형편없는 애인, 잔고가 가득하거나 텅 빈 예금 통장은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가장 기본적인 역학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온다. 그 결과 우리 대부분은 원치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는 귀재가 되어버렸다. 새 차를 갖고 싶은가? 갖게 될 것이다. 일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게 될 것이다.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가? 두려움 없이 살고 싶은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가? 건강과 자유와 자립을 원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요컨대 같은 것끼리는 서로 끌어당김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이것은 개인의 특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는 우주의 법칙으로 어떤 삶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 법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최근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이나 실패 뒤에 숨어있는 법칙이자 자동차 사고나 재난을 일으키는 법칙이다. 한마디로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작용되는 법칙이다. 그런 점에서 당신이 삶을 변화시키고 싶거나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거나 건강과 안정과 행복을 원한다면 느낌을 조절하는 간단한 방법들과 원하는 것을 향해 활짝 열려진 새로운 세상을 알아야 한다. 우리 대부분은 인생의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할지 알지 못한다. 게다가 원하긴 하지만 결코 얻을 수 없어 보이는 것과 아예 얻으리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 그뿐인가? 때로 원하는데도 원하지 않는데도 겪게 되어 낙담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꿈이 어긋나는 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단지 우리가 거꾸로 배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일지 모른다. 즉 운이나 운명이라는 거대한 접시 위에 담겨진 채 우리에게 제공되는 모든 상황들이 인생이며 그런 만큼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가르침 말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부자로 태어나는 순간 이미 행운의 표를 얻었고 마찬가지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고통의 멍해를 치게 된다. 그래서 가난한 이가 만일 행복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오로지 행운의 여신이 돌보기 때문이고 고속도로에서 술 취한 멍청이가 내 차를 들이받았다면 재수없는 운명 탓이다. 또 우리는 노동을 해야 무엇인가 얻을 수 있으며 행동은 마법의 단어라고 배웠다. 즉 행동하라, 행동하라, 행동하라.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 노력하라, 땀을 흘려라, 수고하라. 그러고 나서 운이 좋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말이다.
심지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지닌 어른들까지 늘 조심할 것을 가르친다. 얘야, 나무에 올라가지 말아라. 떨어질지도 몰라. 그렇게 이상한 옷은 입지 말아라. 사람들이 놀릴 거야. 문 잠그는 것은 잊으면 안 돼. 도둑이 들면 큰일이야. 그 결과 우리는 어느새 조심성 많은 종족이 되어버렸고 우리 삶은 온통 조심해라, 주의해라,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근심 어린 가르침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런 가르침들을 저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걸음마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듣게 되는 가르침, 모든 것에서 잘못된 점을 찾으라는 가르침도 우리 삶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그것은 인생이라고 단순하게 말해버린다. 즉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항상 대비하고 열심히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언제나 조심하고 행운을 기대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보통 말을 한다고 하죠. 근데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것이 진짜 인생이 아니다. 그런 만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득하거나 텅 빈 예금 통장, 멋지거나 지루한 직업, 행운이나 불운, 그리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진동하는 방법에서 온다. 생각보다 너무 쉬운가? 그렇더라도 웃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당신, 나, 바위, 탁자, 풀잎 모두가 그렇다. 그런데 에너지는 실제 움직임이다. 따라서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모든 것에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의 말이다. 오늘날의 물리학자들 역시 에너지와 물질이 서로 같으며 이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든 아니든 모든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진동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순수하고 고동치며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에너지 말이다. 하지만 같은 에너지라고 해도 그 진동은 다르다.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어떤 에너지는 고주파로 빨리 진동하고 어떤 에너지는 저주파로 천천히 진동한다. 또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도 악기에서 나오는 음과 매우 달라서 아주 강렬한 감정으로 비롯되며 이 감정들은 강렬한 전자석의 파장을 만들어내어 우리가 걸어다니는 강력한 자석으로 만든다. 이야말로 근사한 일임에도 정작 이러한 현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다면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원하는 꼭 그대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 내보내는 전자석의 진동이 우리 인생에서 이미 일어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모든 일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여기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너무 이제 내용이 많아서 조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자. 해고를 당하거나 기차를 놓치거나 아니면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는데도 즐거워하려고 애쓰면서 싱글거리는 모습을 하루 종일 하고 다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우리가 내보내는 것 그대로가 우리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내보내려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생각을 집중하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하는 것에 생각을 집중한다면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그건 역시 우리에게 오는데 대부분 우리가 내보낸 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온다. 청구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청구서를 지불하는 일을 얼마나 지겨워하는지에 대해 모든 생각을 집중해 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 각각의 생각, 그러니까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 감정적인 진동이나 신호를 지니게 되며 그것은 같은 진동을 갖는 다른 생각들을 찾아내 그것들과 결합한다. 감정의 정도가 같은 두 가지 생각이 합해지면 이들은 혼자일 때보다 더 높고 빠른 주파수가 되어 보다 세게 진동한다. 그래서 청구서를 두고 했던 대수롭지 않은 한 가지 생각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한 생각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이 우리가 이전에 내보냈던 생각들과 합해져 덩어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청구서 때문에 걱정하며 내보낸 생각들은 우리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내보내는 침울한 느낌들과 합해져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주파수로 내보내는 걱정스러운 생각 덩어리들과도 결합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나는 폭탄 덩어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내보낸 생각들은 주파수가 비슷한 두려움이나 근심과 합해지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내보내는 온갖 종류의 불쾌한 성질까지도 포함한 폭탄 덩어리가 조만간에 우리를 향해 오다가 우리가 여전히 같은 식으로 진동하고 같은 주파수의 파장을 보내는 것을 보고는 사납고 격렬하게 우리를 강타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제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본다. 비록 희미한 감정으로라도 어떤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면 더 거대하고 강력하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일부가 된다. 만일 우리가 나는 완벽한 건강을 원한다고 말하고 언제나 완벽한 건강에 대해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혹은 앞으로 그러한 건강은 우리 것이 된다. 하지만 나는 아프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아픈 상태만을 줄곧 생각한다면 생각의 초점이 아픈 것에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질병이다. 새 집을 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늘상 이야기한다면 오랫동안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요컨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은 것이든 어떤 것에 대해 충분히 오랫동안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세상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앞으로의 운명이 어떤지와는 관계가 없다.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관계될 뿐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느낌,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뿐이다. 계획적인 창조를 위한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는 우리 인생의 열정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가져다주는 확실한 단계이다.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단계가 모든 창조를 이루어내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법칙이기 때문이다. 원하기만 한다면 이 법칙들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1단계,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자. 2단계, 1단계로부터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자. 3단계,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 속으로 들어가자. 4단계, 원하는 것이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말하자. 이것이 전부이다. 이처럼 아주 새로운 여행 속으로 들어갈 때 인생 전반의 모든 일들이 마법처럼 변할 것이다. 매일같이 끊임없이 생기던 걱정, 근심, 의심, 두려움이 몇 주일이 지나도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되며
이런 식의 변화를 매일 보고 느낄 수 있다. 건강이 좋아지고 통장에 돈이 가득하고 원하는 대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성사되고 승진이 된다. 매일이 즐거움의 연속이다. 이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조정하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된다. 그 존재는 진실로 바로 우리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삶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